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의 언어와 의미 있죠. 언어와 의미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5장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의미 책의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유의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언어와 의미 페이지 87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의관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라는 것은 이제 비슷하다는 뜻이죠. 유자가 이제 무리 유자니까.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들이 있다고 나오죠. 87쪽 보세요. 자, 1번에 이제 보면 기억의 명사, 값, 가격, 같죠? 프라이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다음에 개발. 이것도 거의 같죠. 개발. 꽃병, 화병, 덩어리, 덩이, 얼굴, 앞면, 낫. 그러니까 낫이라고도 민낫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틈, 결을. 또 고치다, 수리하다, 굼다, 줄이다, 눕히다, 누이다, 여쭈다 다 같은 말이죠. 형용사 가엾다. 이 가엾다는 이제 가담에 여에다 비읍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가엾다라고 쓰기도 하죠. 근사하다 비슷하다. 이 근사치 이런 말 근사하다는 와, 그 사람 참 하는 게 근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근사치의 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럽다 설다 세다 강하다. 부사는 방금 금방 반드시 모름지기 꼭 기필코 필히 아주 매우 이제껏 여제껏 여태껏 이렇게 되죠. 필이라는 것은 이제 필자가 반드시 필자겠죠. 그래서 필희가 되는 거죠. 여기 리을번에 나오는 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자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비슷한 말이라는 것이고요. 넘겨보세요. 88쪽. 이 비슷하다는 말이 가리킬 수 있는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 나왔죠? 그래서 지능, 설령. 이렇게 나왔죠? 지능. 이런 것, 지가처럼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형태가 비슷해도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 88쪽에 보면 나오죠. 무리류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류자의 뜻자죠. 유의. 그래서 이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말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88쪽에 넷째 줄 이처럼 다음에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말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유의란 말 대신 동의, 그러니까 같을 동자죠. 이 동의라는 말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라고 하죠. 그래서 일에 대해 제시된 단어들은 무리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가 같은 건 아니다. 이번엔 얘가 나오죠. 그럴 겨를이 있으면 내 일을 도와다오. 이건 다 맞는데 선생님은 학생들 틈에 끼어 있었다. 이건 되는데 겨를에 끼어 있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어학에서 이렇게 별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문이에요. 비문. 문장이 아니다. 비문 표시라는 거죠. 그 사람은 금방 떠났어요, 방금 떠났어요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니까 금방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건 되죠. 근데 방금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보세요. 틈과 결을 금방 방금은 유의관계다. 이 기읍과 기읍에서 앞뒤 문맥은 그대로 두고 유의어만 바뀌어도 크게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은과 니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문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 수 있다. 맞죠? 이 별표가 붙은 것은 비문이라고 그랬죠? 틈과 결을, 금방과 방금이 의미가 비슷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의 영역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 틈과 결을은 시간적인 의미를 공유하지만 공간적인 의미는 틈에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틈과 결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시간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죠. 의미는 같은데, 이 틈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을은 공간적 의미는 없다는 소리죠. 공간적인 의미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금방과 방금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88쪽. 말한 시점보다 앞선 때라는 의미지만 금방에는 말하는 시점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방금 가셨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말하는 시점이 지난 후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맥인 삼, 니은 방금이 쓰이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방금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방에는 말하는 시점이 지난 후라는 뜻도 있다. 말하는 시점이 지난 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금방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거 되는데 방금 병이 나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후의 의미니까. 자, 89쪽입니다. 유열하고 일컬어진 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 특성을 고려해서 동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절대 동의와 부분 동의다. 그러니까 부분 동의 관계가 곧 유의 관계죠. 절대 동의는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다. 그렇죠. 부분 동의는 자 여기 좀 밑줄 좀 쳐주실래요? 89쪽에 거기 넷째 줄에 밑줄 주세요. 절대 동의는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를 가리키고 부분 동의는 의미가 일부 영역에서만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틈결을 방금 금방과 같이 동의 관계 있긴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은 것들은 부분 동의 관계다. 당연하죠.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절대 동의를 자 89쪽의 세 번째 단락에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개념적 의미뿐 아니라 단어에서 떠올리는 연상적 의미도 같아야 한다. 둘째는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쌍이 모든 문맥에서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틈 결을 방금 금방처럼 일부 문맥에서만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 있을 때에는 부분 동의라고 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예, 즉 절대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 부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언어 사용에서는 이제 당연하다. 어, 이거 그 밑에 단락에 보세요.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통의 그런 전문 용어들 중에는 절대 동의 관계 후보가 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칼륨, 포타슘 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칼륨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화학식에서 K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포타슘은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트륨도 많이 들어보셨죠? NA라고 쓰는 뭐 소금을 이야기하는 염화나트륨, NaCl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망간, 요드, 어,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능형, 마름모를 이렇게 이제 그리잖아. 이게 능처럼 생겼다, 능형. 반경, 반지름 반경 몇 미터. 반올림을 445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몇 점 5일 때는 이제 그다음 예를 들어서 3.5일면 4로 간다는 거예요, 반올림이. 근데 3.4 몇 이러면 이제 이게 3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 445입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4는 없어지고 5는 들어간다. 수포, 물집, 수형, 어음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어, 낱말 이런 것들도 이제 밑에 보시면 다 나오죠. 이 동사를 움직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쓴 거죠. 움직시. 우리말의 동사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90페이지로 넘겨보면 이제 기억의 예들은 당연히 화학 분야에 사용하죠.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화학이 발달했던 독일어에서 온 말. 이 독일어에서 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칼륨, 나트륨, 망간 이런 게 다 독일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최근에 화학계에 쓰기 시작한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의 애들은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 바뀌기 전과 바뀐 후로 제시된 거죠. 자, 이 슬래시 앞에 있는 것은 전용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문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름모, 반경이 반지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국악 용어로 한자 용어와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다. 단어 낱말 이게 이제 보세요. 단어가 디귿번에 나오는 게 한자어잖아요. 낱말이 우리말이죠. 여기다가 한자어 우리말 이렇게 써놓으세요. 89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89쪽에 디귿번에 나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90페이지로 넘어와서요. 90페이지.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유의어들이라고 해도 의미가 비슷한 정도는 유의어에 따라 다르다. 일반어 중에서도 어떤 유의어들은 모어 하자들도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흡사한 것들도 없지 않다. 가물, 가뭄, 계란, 달걀, 네거리, 사거리, 넝쿨, 덩굴, 바른손, 오른손, 가엾다, 가엾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5에 제시된 단어 무리들은 각각은 개념적 의미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단어 무리 중에 어느 한 단어만 사용될 수 있는 문맥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동의다는 거죠. 그런 걸 그러니까 넝쿨이나 덩굴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넝쿨이라고 쓰기도 하고 덩굴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는 절대 동의 관계에 있는 말을 찾기 어렵다. 절대 동의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볼 때는 동의 대신 유일한 말을 사용한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뜻이다. 자, 그 91쪽에 이제 그 뭡니까 보충 설명 그 밑에 보면 지금 널리 사용되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동의어와 비슷한 말을 구분해서 수록하였다. 그래서 이제 가지각색이라고 할 때 이제 종종색색 뭐 이거 그리고 비슷한 말은 각양각색, 형형색색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종색색. 근데 이제 종종색색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나 성질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각양각색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 형형색색은 형상과 빛깔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각색 뒤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단어. 이게 이제 동의어고 비슷한 말 뒤에 제시된 단어가 유의어라는 겁니다. 유의어. 그러니까 동의어는 완전히 같다는 소리고요. 유의어는 어느 정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어와 유의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의관계 범위라고 나오는데요. 자, 유의관계에 있는 말들은 의미가 비슷한 말들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진 않기 때문에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전체 의미 중에서 일부 의미만 같다. 당연하죠. 유의관계니까. 그렇게 일부 의미만 중첩된다는 거죠. 그림 5-1이 이제 일부가 중첩됐다는 거죠. 그림 5-2는 거의 전부가 중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대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밑에 5-1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의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 5-2는 거의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밑에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절대 동의 관계라는 거. 절대 동의 관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5-3은 한 단어의 의미 영역의 전부가 다른 단어의 의미 영역의 일부와 중첩됐다. 의미 영역이 협소한 단어 쪽에서만 유의어들이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볼뺨. 얼굴에서 볼과 뺨의 부위는 거의 중복되죠. 볼은 입안의 부위도 포함된다. 밥을 먹다가 볼을 깨물 수 있지만 뺨을 깨물지는 않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 영역이 협소한 단어 쪽에서만 유의어들이 이제 교체가 된다는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3쪽은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이 많을 때는 유형이 이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의미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야 유의관계 있는 것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기 어렵다. 그에 더해서 의미 영역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관적으로 유의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한 단어의 유의어를 무엇으로 볼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5-1, 5-2는 유의관계 있는 가끔과 때때로에 대해 사전에서 어떻게 유의어를 제시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사전마다 제시되는 유의어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무리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밑에 이제 가끔의 유의어가 나오죠. 김광의 표준국어 대사전 뭐 해가지고 종종 흔히 자꾸 번번이 되게 많죠. 간혹부터 시작해서 어, 표준국어 대사전 그다음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때때로 유의어 넘겨보세요. 94쪽에 보면 김광의 표준국어 대사전 고려대 쭉 나오는 것도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94쪽의 두 번째 단락. 다른 언어 현상과 관련된 단어의 부리들은 관점에 따라 유의관계로 볼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밥, 진지, 말, 말씀. 자, 밥, 진지하면 94쪽에 나오는 걸 보면 6번의 예죠. 밥보다 진지가 좀 더 존칭어죠. 존칭어. 말씀, 나이, 말씀이 더 존칭어겠죠. 연세가 좀 더 존칭어. 이런 식으로
나의 연세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기역은 정어법에서 상대에 대한 대우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단어의 무리다. 육디은은 봄말과 준말. 우리가 가을을 갈이라고 하죠. 갈. 산유화라는 그 뭡니까? 시가 있죠. 김소월에. 거기 보면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없이인데 이걸 가리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다 갔다 그런데 근데 누이다 누이다 도리어 되래. 그건 준말이죠. 디귿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적 파생. 그러니까 잠과 몸이 교차되는 따뜻하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디귿번에 따뜻 이렇게 쓰는데 이걸 따뜻이란 말로 쓰잖아요. 잘가닥을 짤가닥, 찰카닥, 가볍다를 겁이 없다, 반짝을 번쩍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감의 차이죠.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관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뭐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의관계로 보지 않는다. 자, 95쪽에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95쪽의 첫째 줄. 이 책에서 디귿은 유의관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유의관계 있는 말을 확인하고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교체 검증인데 이것도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7번의 예를 보면 그럴 틈, 결을 있으면 내일을 도와다오 되는데 선생님은 학생들 틈에 끼어 있었다.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죠. 틈은 공간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방금 병이 나을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까지도 이야기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7기역에서 틈 대신에 결을로 교체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8기역에서도 바뀌지 않죠. 이처럼 동일한 문맥에서 단어를 교체했는데 의미가 바뀌지 않으므로 유의관계죠. 7, 니은, 8, 니은에서 유의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어 쓰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반의어 검증. 그러니까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 중에 반의어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다와 차갑다 보세요. 차다도 차다와 차갑다 같은 말이죠. 유의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차다의 반의어는 덥다죠. 차다 덥다. 근데 차갑다의 그, 그 반의어는 이거는 덥다가 아니라 뜨겁다가 된다. 뜨겁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 차이가 검증이 됐다는 거죠. 안과 속도 반의어 검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안과 속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안의 반의어는 박이죠. 안박이니까. 근데 속의 반의어는 뭐예요? 겉이죠.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겉바속촉. 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던데요. 음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뭡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래서 겉바속촉이라고 하지 겉바안촉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겉바 안쪽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쪽 마지막 줄 셋째는 배열 검증인데 유의관계 있는 말이 셋 이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넘겨보세요. 96쪽. 그래서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을 의미상으로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배열해서 유의관계 있는 말들 사이에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96페이지. 유의어의 유형. 그래서 유의어는 이제 여러 유형을 나누는데 차용에 의한. 차용이라는 것은 96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빌릴 차자거든요. 그래서 빌려 쓴다는 소리죠. 빌려 쓴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한자어 외래가 있다는 거죠. 밑에 9번에 기억에 나오죠. 고유 한자. 얼굴은 고유한데 앞면 한자죠. 집은 고유한데 댁은 원래 이제 이게 댁이 이게 집택자거든요. 이 택이 이제 댁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뭐 뭡니까? 간이라고 하잖아요. 간이란 말. 이것도 이제 간이라는 말에서 칸이 된 거죠. 뭐 10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격음이 된 거죠. 이게 한자의 사이 간자잖아요. 이 간이라는 게. 여기 이제 칸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유어 외래어는 치마, 스커트, 열쇠키, 모임, 미팅, 나사 돌리개, 드라이버. 한자 외래어는 휘발유 한자죠. 가솔린 영어죠. 승강기 한자죠. 엘리베이터 영어죠.
사진기 한자죠. 카메라 영어죠. 원래는 영어로는 캐머러라고 발음하죠. 원래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카메라라고 하는 거. 난로 스토브. 난로 한자 스토브 영어죠. 고유 한자 외려 짝 고유어죠. 배필 한자어죠. 파트너 영어죠. 잔치 고유어죠. 연애 한자어죠. 파티 영어죠. 탈 고유어죠. 가면 한자어죠. 마스크 영어죠. 자, 외래어의 경우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지만 차용 경로가 달라 국어에서 유의어가 되는 것이 있다. 자, 가제, 거스. 지금 97쪽 10번 봅니다. 니스, 바니시, 벨벳, 비로드. 그래서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말이 있다는 거죠. 컵을 곱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받침이 안 되니까 이 컵을 이제 곱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곱부. 이제 영어에서 컵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 발음이 이제 위로 넘어가는 거죠. 슬리퍼를 쓰레빠. 쓰레빠란 말도 많이 쓰죠. 슬리퍼인데. 원래 이제 이게 슬립이 미끄러진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하리 붙은 건데. 여기 이제 쓰레빠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고유 한자, 겉봉, 피봉. 그래서 겉이라는 것이 한자로 피니까 마른 거징어, 오징어, 건오징어. 이 건자가 마를 건자잖아요. 셀로판 종이, 셀로판지. 이 종이 지자잖아요. 종이 지자. 이렇게 쓴 게 종이 지자입니다. 칙자, 갈근, 갈근이라고 할 때 이 갈근이라는 게 이게 칙갈자에 거기 한자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뿌리 근자예요. 음을 써놓으시라고요, 음을. 칙갈, 그러니까 칡뿌리차라는 거죠. 갈근차라는 게. 흰색, 백색. 한자 외래어, 냉커피, 아이스커피, 수영장, 풀장, 오륜기, 올림픽기, 유한부인, 유한마담. 부인이 마담이잖아요. 즉석식품, 인스턴트 식품, 홈구장, 홈그라운드. 그다음에 고유어 외래어는 사교춤, 사교댄스. 춤이 댄스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어 순화를 통해서 우리말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교 댄스보다 사교 춤, 외래어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홈그라운드부터 홈구장, 인스턴트 식품보다 즉석 식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화시키기도 한다. 자, 그다음 12번을 보시면요. 신입생 새내기, 메뉴 차림표, 안전벨트, 안전띠. 이거는 이제 신입생, 새내기. 신입생은 이거 한자잖아요. 신입생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걸 이제 새내기는 우리말이죠. 그다음에 메뉴 이거 영어죠. 메뉴. 차림표 이거는 이제 우리말과 한자가 들어간 거죠. 안전벨트 이건 한자와 벨트니까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전 한자와 띠 우리말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합 13은 방언 차용에 의한 그러니까 애순 머린순 우렁생이 멍게 이런 게 이제 그 뭡니까 원래 의미와 이제 어떤 그 반이요. 아니, 그 방언의 차용이죠. 방언 차용을 썼다는 거죠. 원래 의미에서의 이 방언의 차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 사용 영역 차이에 의한 유의어가 나와요, 밑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문 용어죠. 우리가 늑골 갈비뼈 이렇게 쓰죠. 늑골 갈비뼈 많이 쓰죠. 그다음에 평형 개구리예요. 유성 별똥, 먹큐로크롬, 빨간약, 방광 오줌포 이렇게 이제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의학에서는 방광 이렇게 쓰죠. 오줌포라고 안 쓰죠. 수산화나트륨, 양잿물, 화폐, 돈. 경제학에서는 더 화폐라고 쓰고 석화, 굴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석화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석화굴이라는 거죠. 영어로 이제 오이스터라고 하죠. 자, 문체 차이에 의한 유의어. 넓은 의미에서 사용 영역 차이도 문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치아 이렇게 닿죠. 이보다는 치아가 훨씬 더 이제 격식이 있죠. 술 약주도 마찬가지고 집보다는 댁, 나이보다는 연세, 아버지보다는 부친, 어머니보다는 모친, 죽다보다는 사망하다, 칠순보다는 고희. 고희라는 것은 이제 옛날부터 드물다는 뜻이에요. 인생 70 고래이라고 나오죠. 옛날부터 드물다. 요즘은 이제 70세가 아주 일반화됐지만 옛날에는 70까지 산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99쪽 간땡이, 겁대가리.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니은번에서는 이제
속어죠, 속어. 그러니까 이 간땡이가 좀 속어라는,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겁대가리가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구라. 거짓말 이제 구라라고 하잖아요. 온고집을 똥꼬집, 이마를 맞박, 핀잔을 쫑코, 화를 화딱지. 화딱지가 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화가 났다라고 쓰기도 하지.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런 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문어와 구어라는 거죠. 그 디귿번은 그러니까 겉은 문어고 거가 문어라는 거. 아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겉이 문어고 이게 이제 거니까 그 이게 구어겠죠. 그러니까 이것 좀 줘 이렇게 쓰는데 이거 좀 줘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어가 되는 거죠. 일상에서 쓰는 말 이거는 이제 그 문장에 쓰는 말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이 이딴 땜은 땜. 자, 그다음에 유의 경쟁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유의어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유의어들이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교체가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밑에 단락있죠. 비슷한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 둘 이상의 단어가 존재하면 구별하는 게 부담이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어 사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둘째 줄에 나오죠.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다. 이건 밑줄 좀 쳐놓으세요. 10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그 네 번째 줄에 이 유의 경쟁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밑줄 치고 첫째 동그라미, 둘째 동그라미, 셋째 동그라미 해보세요. 100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첫째, 네 번째 단락, 둘째, 다섯 번째 단락, 셋째. 자, 밑줄 치세요. 경쟁에도 불구하고 유효가 계속 공존하기도 한다. 둘째, 어느 한쪽이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고 경쟁이 이긴 쪽만 남게 된다. 셋째,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이 계속 살아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 보세요. 그래서 이 첫째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유효가 계속 공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경쟁이 끝나지 않는 거. 달걀, 계란, 잔컵을 예로 들면 달걀과 계란, 잔컵은 유의관계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밀접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잔이라고 쓰기도 하고 컵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쪽이 경쟁에서 밀려 사라지고 경쟁이 이긴 쪽만 남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구어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그 지문, 우리가 지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천년을 말해요. 구어에서 지문에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을 말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 안 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의어 경쟁에서 밀렸다. 셋째, 유의가 관계 있는 단어들이 계속 살아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 부인과 마담은 유의 관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담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이제 마담은 이렇게 쓰죠. 프랑스에서 이제 온 말이죠. 이걸 줄여갖고 맴이라고 돼. 맴. 예스 맴 이렇게 쓰는데 이 마담이라는 것은 이제 남의 부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서는 이 마담이 유흥업소의 주인, 지배인 정도의 의미로 뭐 김마담 뭐 무슨 마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의어로 이제 써버린다는 거예요. 유흥업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의미의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문제를 한번 보면요.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03페이지를 펴보세요. 1번 문제. 유의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개념적 의미만 갖고 연상적 의미가 달라도 절대동의 관계라고 본다는데 밑에 해설을 보세요. 절대동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개념적 의미뿐 아니라 연상적 의미도 같아야 되며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쌍이 모든 문맥에서 상호 교체되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절대동의라는 겁니다. 절대동의. 그러니까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뭡니까? 연상적 의미가 달라도가 아니죠. 연상적 의미가 이제 그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동의라는 것이. 이거는 89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펴보세요. 금방 공부했죠. 89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게 나오죠. 절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개념적 의미뿐 아니라 단어에서 떠올리는 연상적 의미도 같아야 한다. 둘째는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쌍이 모든 면에서 상호 교체되어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2번 유의 관계에 있는 말이라고 해도 의미가 비슷한 정도는 단어에 따라 다르다. 자, 맞죠?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 용어 중에 절대 동의 관계 후보가 될 만한 게 있다. 이거 아까 했죠? 자연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화학에서 쓰는 용어 89쪽을 보세요. 89쪽에 그 4번의 예문이 있었죠. 거기 보면 기읍번에 4번에 기읍번에 칼륨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죠. 포타슘, 나트륨 이런 거. 유의 대신에 동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절대 동의와 부분 동의를 구분한다라고 그랬죠. 이 절대 동의와 부분 동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 89쪽 보세요. 89쪽.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유열하고 일컫는 낱말 사이에는 이러한 의미 특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말 사용할 때는 절대 동의와 부분 동의를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89쪽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단어 의미 영역을 원모양을 표시한 건 유의관계가 아닌 거. 이거는 아까 도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92페이지를 펴보세요. 92페이지. 9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2번 5-1이 이제 2번에다가 5-1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3번은 5-2라고 써놓으시고 4번은 5-3이라고 써놓으세요. 5-3. 자, 92쪽 하단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3번.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어, 어떤 검증을 통한 거냐? 그럴 틈 결을 있으면 내일을 도와다오. 학생들 틈에 껴. 이거는 이제 교체 검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문맥에서 유의관계 있는 단어를 교체해서 의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5페이지를 펴보세요. 95페이지. 지금 95페이지에 설명이 나오죠. 95페이지에 7번, 8번 예문 바로 밑에 기역에서 틈 대신에 결을로 교체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8기역에서 또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는 유의관계에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죠. 거기 8번 예문에서 두 줄 내려와서 이처럼부터 보세요. 밑줄 치세요. 동일한 문맥에서 단어를 교체했는데 의미가 바뀌지 않으므로 두 단어는 유의관계에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체란 말 쓰죠. 교체.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체 검증이고요. 95쪽에 그 위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교체 검증이다. 밑줄 치고 교체 검증 네모를 쳐놓으세요. 네모. 그래서 이제 그 예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체 검증이고 유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얼굴과 안면. 자, 얼굴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얼굴은 우리말이고요. 안면은 한자예요. 한자. 모임은 이거 뭡니까? 우리말이고, 그다음에 미팅은 영어죠. 그다음에 잔치는 우리말이고, 파티는 영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용이죠. 근데 아주와 매우는 둘 다 고유어예요. 고유어, 고유. 그러니까 이 4번이 답인데, 이거는 고유어 사이의 유의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주라는 것도 고유어고, 매우라는 것도 고유어라는 거죠. 둘 다 고유어. 이런 이야기 나머지는 다 차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까 부인과 마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를 펴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셋째 있죠. 유의관계 있는 단어들이 계속 살아남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 의미 영역을 서로 분할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부인과 마담은 유의관계에 있던 말이다. 그런데 유의경쟁 결과 마담은 유흥업소의 주인 또는 지배인 정도로 의미가 쓰인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의 유의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잘 복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